한번 진심으로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과연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입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그중 몇몇은 남는 게 아니라 남아서 상처를 줍니다. 위로인 줄 알고 만났지만 결국 뒤통수를 치고 정든 줄 알았지만 은근히 나를 깎아내립니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론 시기하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퍼붓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곁에 두면 그 외로움은 고통이 되고 파멸이 됩니다. 오늘은 노년에 외로워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6가지 친구를 주제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올 겁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늘 돈 자랑하거나 인맥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의 진짜 목적은 겉으로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며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정신적 사디스트입니다. 노년에 이런 독충들과 만나면 당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들의 대화 패턴은 예측 가능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시작해서 3분 안에 자기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서. 끝없는 자랑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근황은 관심도 없습니다. 더 역겨운 건 돈 자랑입니다.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야. 목돈이 있어도 굴릴 데가 없더라고라며 은근슬쩍 재산을 과시합니다. 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던데 우리는 몇 채 있어서 걱정 없지만 이라며 당신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인맥 자랑은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누구랑 골프 쳤는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포장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 명함 받은 게 전부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진짜 의도는 명확합니다. 당신을 깔아뭉개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상태라서 이런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며칠간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장 악랄한 건 이들이 가짜 겸손을 섞어 쓴다는 점입니다. 나도 별거 아닌데? 라며 겸손한 척하면서 더 큰 자랑을 터뜨립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불운을 은근히 비교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의 평화인데 이런 놈들이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노인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73세 조모 할머니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씨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월세 집에서 홀로 살며 자식들 눈치를 보는 처지였지만 옛 친구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김 씨가 정한 곳이었는데 조 할머니는 커피 한 잔 값이 1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남이라 참았습니다. 김 씨는 등장하자마자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사준 시계야. 1,000만 원짜리라더라고. 김 씨는 손목시계를 조 할머니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어서 용돈을 많이 줘. 고민이 뭔지 알아?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그래. 조 할머니가 참 좋겠네요 라고 말하자 김 씨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변호사야. 손자들은 국제학교 다니고 학비만 연에 5천만 원씩 들어가. 아, 그런데 너는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니? 조 할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라고 답했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만 3채 있어. 강남 2채, 분당 1채.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들어와. 너도 부동산 투자해볼 생각 없어? 조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은 월세 50만 원도 내기 힘들어하는데 김 씨는 임대료로만 1,000만 원을 번다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김 씨는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의원이랑 골프 쳤어. 우리 아들 친구 아버지거든. 나보고 사업 아이템 있으면 소개해 달라더라고. 3시간 동안 김 씨의 자랑만 들어야 했던 조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했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만족하며 살았던 작은 원룸이 갑자기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후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친구는 바로 기분 나쁘면 연락을 끊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겉으로는 성숙한 어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조절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인 정신적 미성숙자입니다. 노년에 이런 변덕쟁이들과 엮이면 당신의 정신건강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 변화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차단 모드로 들어갑니다. 가장 답답한 건 이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났다,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사라집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하고 만나자는 제안도 씹어버립니다. 마치 당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가증스러운 건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정상적으로 어울리면서 당신만 배제시킵니다. 같은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웃고 떠들면서 당신만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런 선택적 무시는 노년층에게 극심한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복귀 패턴입니다. 몇 달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마치 연락 두절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행동합니다.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느꼈을 불안감과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건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 못했다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감정 기복일 뿐입니다. 대전의 71세 윤모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와 3년간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목요일에는 경로당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윤 할머니가 평소와 같이 이 씨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윤 할머니는 별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씨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윤 할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뭔가 기분 나쁘게 말했나? 혹시 오해가 있었나? 라며 자책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 집 앞을 지나다니며 기회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윤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윤 할머니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함께하던 시장 보기와 경로당 모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혹시 이 씨를 마주칠까봐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개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씨가 갑자기 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안 되던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진짜 이유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그때부터 이 씨와 만남을 끊었습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소문을 옮기는 걸 즐기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입에서는 늘 남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 자식이 이혼했다느니, 누구 남편이 바람났더라느니, 누구는 돈을 빌려 도망쳤다느니, 이야기의 주제가 항상 남의 불행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의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소문을 옮기는 친구는 절대 혼자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빼내고 당신의 상처를 재미 삼아 풀어놓고 당신의 실수를 이야기거리로 만들며 당신을 뒤에서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나만 알고 있을 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신 이야기는 시장통보다 더 시끄러운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나이 들수록 고요한 하루가 필요한 법인데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당신의 일상이 지옥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너한테 그렇게 안 좋게 말하더라. 그 모임에서도 너 얘기 나왔었어라는 말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고립되고 이 소문꾼 친구만이 유일한 말벌처럼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정 착취입니다. 듣는 척하면서 당신의 외로움을 지배하고 이야기해주는 척하면서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 하나로 인해 폭력적으로 침투합니다. 소문을 즐기는 친구는 절대 당신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외로워도 슬퍼도 그 모든 감정은 곧 소재가 되어 누군가의 귀에 입에 오르내립니다. 늙어서조차 타인의 이야깃거리가 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노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해야 진짜 평온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정영자 씨는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 다 출가시킨 뒤 지역의 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윤 씨라는 여인과 친해지며 하루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윤 씨가 자주 전화를 걸어 다들 영자 씨를 참 좋아한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말이 늘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당신이 요즘 사람을 너무 안 만난다더라. 그 자매님은 당신이 너무 나선다고 하더라. 같은 말들로 영자 씨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봉사 모임에서 영자 씨가 남의 물건을 잘 챙긴다더라는 소문이 돌면서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소리에 당사자도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이내 자신이 윤 씨에게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반찬을 누가 가져갔냐며 걱정하던 말을 윤 씨는 누가 훔쳐갔다고 한다는 식으로 전달했고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서서히 소외된 영자 씨는 결국 성당을 떠났고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에게도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이 외로워서 친구를 찾았는데 결국 그 친구 때문에 더 외로워졌어요. 말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노년에는 입이 가벼운 친구보다 마음이 무거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은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늙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단호히 끊어내야 남은 인생을 조용히 평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은 잘못된 사람을 잘라낼 때 시작됩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네 번째 친구는 바로 약속을 자주 어기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바빠서 내일은 꼭 연락할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같은 말로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짓밟는 사람. 이들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기대를 짓밟고 당신의 하루를 망가뜨리며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기다림에서 시작되고 그 기다림이 깨질 때 고독은 상처가 됩니다.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한 번의 약속이 한 주의 활력이 되고
누군가를 만날 기대감이 하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가볍게 취소하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별일 아니란 듯 다시 웃는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놀잇감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상처가 생기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자책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친구는 잊었겠지만 당신은 기억합니다. 차려놓은 밥상이 식어가는 동안 전화기를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시간을, 약속 장소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주변 눈치를 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던 그 순간을. 나이 들수록 상처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사람은 쉽게 잊고 기다린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건 단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 파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서운 건 이들이 다음에 보자, 그땐 미안했어 라며 무책임한 말로 다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기다립니다. 또 준비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 반복이 당신의 노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보는 그 정도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박정숙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오랜 친구 김 씨와는 젊을 때부터 함께한 사이라 더욱 각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김 씨는 약속을 자주 미뤘습니다. 오늘은 손주 돌보느라 갑자기 딸이 와서, 비가 와서 귀찮네라는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마다 정숙 씨는 혼자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동네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병원 정기검진을 같이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분명 같이 가겠다며 날짜까지 맞췄지만 당일 아침 아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친구냐는 자괴감이 밀려왔고 그날 이후 김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숙 씨는 말합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은 내 삶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년은 관계를 줄이고 마음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어기는 친구는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늙어서까지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호히 끊으십시오. 그래야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5번째 친구는 바로 도움을 줬더니 되려 무시하는 친구입니다. 당신이 손 내밀어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뻣뻣한 태도, 비아냥 섞인 말, 그리고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시선입니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그 친구, 사정 봐주고 돈 빌려주고 심지어 함께 울어줬던 그 시간. 그런데 문제 해결되자 돌변합니다. 연락도 줄고 표정도 변하고 마치 도움 준 당신이 부끄러운 과거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친구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당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도움받을 땐 은인이라 불렀다가 자기 입지 생기면 그땐 어쩔 수 없었지라며 상황 탓만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 알아서 극복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며 당신의 역할을 지워버린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고작 한때에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후부터는 무시가 시작됩니다. 당신 말은 끊기기 일쑤고 조언하면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라며 비웃습니다. 당신과 어울리는 걸 창피해하고 사람들 앞에선 아는 체도 안 하거나 어정쩡하게 거리를 둡니다. 한때 도와준 사람을 그저 도움받아 미안했던 과거로 여기고 지워버리는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조차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년에 이런 친구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결국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입니다. 존중은커녕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남아있으면 마음이 말라갑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며
결국 내가 괜히 도왔나라는 자책만 남습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모를 수 있지만 도움을 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늙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69세 한모 할아버지는 40년 지기 친구 박모 씨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빚더미에 앉아 집까지 잃을 위기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인 5천만 원을 박 씨에게 빌려줬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박 씨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친구 사이에 무슨 소리야라며 겸손하게 넘겼습니다. 2년 후 박 씨의 새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빌린 돈을 갚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창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망했을 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지만 내 의지력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자신이 도움받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한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의 존댓말은 사라지고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아, 한형 왔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며 마치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동창들 앞에서도 한 형은 예전 사람이라 요즘 트렌드를 몰라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 2년 전 일 기억하나?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아, 그때 말이야? 그건 뭐? 어쨌든 고마웠지라며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지금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 후론 다시는 박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